안녕하세요. 춤추는 회계사입니다. 5월 중순에 왔는데 600만 명 되는 분의 종소세 신고 기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해서 일정 매출이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종소세 신고하고 있어서 오늘이 일요일인데 저 역시 출근을 했고 출근하기 전에 짤막하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화 주말에도 많이 오세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요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해 주세요. 소득금액 증명원은 제출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은행 이제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금이든 가계자금이든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은행이 그 한도를 결정합니다.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하고 등급이 좋아도 소득이 빵이면 대출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신용은 좋지만. 그러니까 신용등급하고 또 비례해서 모든 이제 대출 같은 또는 어떤 지원금 사실은 4대 보험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국세청이 발급해주는 서류가 소득금액 증명원. 대출이든 렌탈이든 리스든 할부대출이든 해본부는 요거 익숙하죠? 이거 지금 발급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 번. 근데 이게 발급 지금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제 그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소득을 언제 신고합니까?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죠. 21년 거를 5월. 작년 거를 지금 이번 5월 달에 신고하고 있죠. 5월 말까지. 5월 1일 날 신고를 했어요. 5월 31일까지 신고해서 납부도 해야 되는데 먼저 했어요. 빨리 해서 이걸 빨리 발급받고 싶어서 빨리 신고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우리 걸 제일 먼저 해주세요 해서 신고를 다 했더라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31일까지는 또 재신고할 수 있잖아요. 수정할 수도 있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작년 소득금액 증명은 발급이 아예 안 됩니다. 국세청 전산상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하나의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달라는 많은 분들은 이제 보통 대출, 리스, 자동차 렌탈, 그 다음에 보증보험 증권 발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하는데요. 소득이 낮아서 어디 지원금 받을 때 이 소득금액 증명, 국세청이 발급한 정식 서류가 모든 근거 서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으로 이제 심사할 때 많이 제출이 되고요. 자, 이 소득금액 증명은 어디서 산출이 될까요? 소득금액은 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지만 저희가 한 3차례 걸쳐서 개인 사업자 소득세율, 소득이란 뭘까? 세금은 어디다 곱할까?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소하신 분은 그걸 보셔야 돼요. 갑돌이, 을동이 이제 비교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소득은 이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10억, 100억 돼봤자 적자다. 그럼 소득금액 빵이에요. 당연하죠. 이익도 빵이죠. 아무리 볼륨이 커도 비용을 더 썼으면 소득은 없는 거잖아요. 적자죠. 그래서 소득은 이익의 개념이고 매출이 똑같이 1,000만 원, 비용이 500만 원. 그러니까 이익 기준은 500이잖아요. 자, 요게 소득입니다. 매출 비용이 두 명이 똑같다고 하면 소득도 똑같은 거예요. 소득금액 증명원 떼면은 똑같은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세금이 나옵니다. 20%라고 가정하면 500만 원을 벌었으니까 20%를 곱하면 100만 원 세금 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빵이 됐어요. 왜 빵이 됐을까요?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은 거예요. 세제 혜택은 100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창업, 고용, 중소기업, 지방이전,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세금을 계산할 때 혜택을 주는 항목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놓치는 경우 정말 많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지가 넘습니다. 세액, 공제, 감면 혜택들이 100가지가 넘어요. 다 펼쳐놓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한 업체 거를 100가지를 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공제받는 세무사 사무실은 제 주위에도 없고 저 역시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우리 그 세무업계의 어떤 전통적인 그 IT 좀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신고 프로그램은 많이 쓰는데 이런 걸 찾아내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현존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한 몇 개는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보편적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찾습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그냥 쏘았잖아요. 이거 요건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명당 100만 원? 그때 얼마 줬? 20만 원인가? 지자체도 주고 그거는 전원이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바로 그런 거는 사실 검토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모든 세제 혜택은 알아서 챙겨야 돼요. 국가가 챙겨주지 않아요. 국가는 법에 이러이러한 요건일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준다라는 조항만 있지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돼요. 보통 보조금 신청 같은 거 신청을 해야 나오잖아요. 작년까지 있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한 사람이 180만 원인가? 6개월간 지원받는 그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직원을 한 명 뽑아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최저임금이 201만 원인데 18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의 월급의 대부분을 지원받는 제도들 신청해야 나오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짠 해서 나타나서 이거 지원해 줄게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도 이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면 나이, 업종, 직원이 언제 몇 명이 채용되고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그에 맞는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100% 감면되는 항목도 있어요. 궁금하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세금을 그냥 냈죠. 요건이 안 됐든 몰랐든 이분은 잘 챙겨서 빵이 됐어요. 자, 소득금액 똑같습니다. 둘 다 은행에서 심사할 때는 소득금액 500만 원인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제 혜택을 잘 챙겨서 세금은 적게 내고 소득금액 다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득금액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많이 내고 하는 사례가 실제 현업에서 되게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죠.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딱 찾아줄 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저같이 이제 이거 전문 세제 혜택을 찾아주는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빨리 맡기시기도 세금도 적게 내고 소득금액 다 인정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아까 누가 해주셨습니다. 5월이니까 지금은 회계사님이 이거 잘 찾아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잘 찾아서 해주고 있는데 지나간 거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나 예전에 이거 놓쳤다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 많죠. 이제 신고해서 납부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좀 전문 용어긴 한데 아셔야 됩니다. 수정 신고가 있고요, 경정 청구가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과거에 세금을 계산해서 냈는데 그때 게 잘못됐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대표님 저 어디 세무서 누구 담당 조사관 누구입니다. 몇 년도에 세금 신고한 거 2021년에 이미 납부했죠. 작년 5월에. 그걸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해외여행 경비, 경비가 아니고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가정입니다. 그 대표님이 이제 인정을 했다. 예를 들어 잘못 영수증해서 그게 반영이 돼 버렸네요. 수정 신고하세요. 고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국세청이 수정 신고하세요 하면 과거에 거를 수정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는 거를 수정 신고라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그때 당시에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대표적인 게 아주 쉬운 게 여러분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인적 공제라고 해서 부양가족 공제. 우리 아빠랑 엄마랑 이제 내가 소득세 또는 직장인도 해당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우리 부모님 2명 70세 넘으셨으니까 두 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놓쳤어요. 놓친 이유는 다양하겠죠. 엄마 아빠 우리 형이 계속 공제받아 와가지고 형이 공제했겠지 해서 나는 뺐어요. 이중공제는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형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공제받는 줄 알아서 나도 뺐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2명에 대한 인적공제를 다시 재계산하면 덜 냈었을 거 아니에요. 2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소급해서 나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인적공제 2명 놓쳤는데 요거를 넣고 다시 재계산하면 세금이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더 냈으니까. 그거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좀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경정청구라는 재계산해서 돈을 돌려주세요 라는 용어입니다. 이분이 올해는 이렇게 냈는데 이분도 요건을 했더니 을동이랑 똑같이 세제 혜택 가능한 업종이었어요. 5월 다 지나버렸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경정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나도 창업기업인데 나는 몰랐다. 그 회계사무실에서 놓쳤다. 다시 이거 청구할 테니 돌려달라 하면 세무서가 요건 검토해서 실제 돈을 소득세를 냈던 것 중에 재계산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 실제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돈이 우리나라에 몇 조가 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출로 연동되는 거는 똑같이 인정받으시고 세금은 덜 내야죠. 정말 이런 일이 필드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받아들인 환급액이 5천만 원, 1,000만 원, 작게는 750만 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출이 1억 5천이 안 되는 분인데 한 11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절대 금액이 110에 110이니까 1% 되는 거죠. 매출 10억 넘는 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세금이 많은 분들은 몇 천만 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찾아보고 지금 뭐 네이버에서 경정 청구만 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혜택을 못 받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요즘은 그 좋은 솔루션들 많이 나와가지고 비즈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과거에 혜택 못 받은 것도 돌려받으시고 이번 종소세 때도 면밀하게 그걸 검토해 달라고. 보통 뭐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는 거의 없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때 수수료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업계 회계사 세무사들이 제시하는 수수료를 적정하게 잘 주면 그 대가만큼 열심히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수수료 얼마예요? 하면 얼마입니다. 뭐 5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다. 아, 비싼데. 뭐 딴 데는 뭐 30에 해줬는데. 그럼 사실은 세무사 회계사도 경쟁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 그 가격에 못합니다 해서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은 시간을 투입하는 직종이잖아요. 결국은 시간에 돈이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 20만 원 아껴서 이거 못 챙기는 거랑 수수료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주고 세금을 더 환급받는 거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후자가 나을 겁니다. 사장님들이 그 판단을 못하는 이유는 이 세무사 회계사를 어떻게 믿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 투입을 해서 다 검토를 해줄 사람인가? 첫 번째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당장 수수료를 적정하게 우리 입장에선 적정한 거고 사장님들 입장에선 좀 과다하게 느껴지시면 이제 거부감이 들죠. 뭐 그러다 보면 싼데 찾아서 이제 맡기다 보면 싼 가격에 수임한 회계사무실은 어떻게 시간 투입을 많이 하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준자료 갖고만 신고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업계에 좀 애로입니다. 근데 요즘은 IT를 개발하는 회계사무실이 되게 많아졌어요. 조금 싸게 받더라도 충분히 다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들 갖고 있는 회계사무실이 많아요. 저희 역시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쉽게 또는 이런 혜택 놓친 거를 빨리 과거 것도 이번 것도 다 챙겨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